하기 위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적 글쓰기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황대훈 기자가 준비해 오신 게 있다면서요? 네. 자, 전문가분들한테 다 여쭤보니까 자사전 잘 쓰려면 가장 먼저 이걸 해야 된다. 모두가 추천하시는 게 있어요. 네. 박사님, 크리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모두가 이거부터 해라. 라고 일단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거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노력해도 안 써져요. 네. 정신. 네, 그리고 박사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고가 충만해요. 자아를 많이 키우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성능 좋은 노트북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또 실용적이게. 쓰다 보면 이게 버벅거리면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최신형으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중에 공부 잘하는 거 못 봤어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막 책상 정리하고 청소가 그때 노트 가장 사고 이제 뭐 해가지고 중요하죠. 공부를 그냥 해야죠. 네, 지금 말씀하신 분들 모두 다 틀리셨습니다. 뭘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한 가장 중요한 자서전 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연표 만들기입니다. 연표 만들기요. 나의 연표, 내가 살아온 역사, 이걸 표로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도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 쭉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면 연대기적으로 딱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글감을 뽑아낼 수 있듯이 네. 자서전을 쓰실 때도 나만의 연표를 작성해 보면 아, 자서전에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게 배치돼야겠구나.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연표를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인생의 연표를 한번 기대가 됩니다. 진짜요?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작가님들이 와 계시고 진짜 가슴이 떨리는데요. 네, 연표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10명 중에 아마 9명 정도는 연표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쓸 것 같다라는 그런 예시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네, 한번. 황대훈 기자에게는 EBS 교육저널 합류가 인생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가 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그 굉장히 불성실하게 썼는데 좀 마음에 안 든 게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전교회장 당선을 썼는데 중고등학교에는 당선 이력이 없네요. 제가 선거로 그 당선된 유일한 저 직책이 전교회장 당선이었기 때문에 네, 저렇게 2011년도에 대학 생방송 토론대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수상실적을 냈잖아요. 뭐 금상수상 맞네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참가에 의의를 둔. 제가 나름 모 방송사에서 저기 나가가지고 이제 화제는 많이 올라서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도 뜨고 그랬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 저에게 하면 다 그러면 1등 했냐 2등 했냐 물어보거든요. 제가 8강 탈락이라서 제가 포지션은 뭐였나요? 포지션은 저희 나와서 이렇게 패널이었습니다. 토론대회 패널이었습니다. 아니 저 밴드 밴드에서요? 밴드에서는 제가 본래 처음엔 드럼으로 들어왔는데 박자감이 부족하니까 탬버린을 치라고 해서 탬버린? 네, 탬버린을 들고 이게 옆에서 탬버린 친 걸 저기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탬버린이 인기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컬까지 시켜줘서 제가 노래도 한 곡 했습니다. 300명 앞에서. 네. 자서전 쓰기에 돌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 형식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오은 시인님 같은 경우에는 시를 쓰시다 보니까 네. 뭐 운율이라던가 행, 연 이런 규칙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서전에도 혹시 특별한 규격이라던가 양식이 있을까요? 보통 정해진 형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대기식이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황대훈 기자님처럼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고 어떤 학교에 들어갔으며 어떤 직책을 맡았고 지금 직업은 뭐다라는 식으로 끝나는 이런 연대기식의 구성을 많이 취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내 삶에서 중요했던 한순간을 굉장히 그 빽빽하게 쓰는 거죠. 밀도 있게 쓰는 어떤 방식도 꽤나 이제 그 많이 네. 각광을 받는 방식이고요. 또 어떤 물질을 매개로 해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도 있어요. 가령 다치바나 다카시라고 일본 작가가 네.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의 독서 경험이 자기의 삶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책을 읽어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나는 지금 작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매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가령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악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또 깨우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매개를 찾는 것도 자서전 쓰기에 큰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식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서간문 형태의 네. 자서전을 쓸 수도 있고요. 자기 일기 형식도 가능하고 또는 그 넌픽션 소설 같은 맞아요. 형식을 빌려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쉽게 쓰려면 그 인터뷰 형태도 가능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한 100개 정도 질문을 던지고 내가 그 100개 답을 하면 한 권의 책이 되거든요. 자문자답 형태로 그렇죠. 진행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굳이 네. 연대기로 쓴다 이런 좀 그런 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서전의 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자유롭게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 내용의 흐름을 잘 짜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책을 읽을 때는 주로 뭘 보시나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제일 먼저요. 네. 표지. 껍데기 자. 같은. 저는 이렇게 쭉 넘겨보면서 뭐 글자 크기는 얼마인가, 여백은 좀 있나. 물론 이제 표지도 보고 네. 뭐 머릿말도 보지만 네. 그래도 제일 궁금한 건 목차죠, 목차. 아, 목차가 제일 이게 중요하군요.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 목차를 관심 있게 보죠. 책이 집이라면 설계도 같은 거죠. 집 짓는 설계도. 설계도를 보면 집의 네. 모양이라든가 이게 전체 구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책을 쓰려면 그런 설계도를 그릴 수 있어야죠. 네. 그 어떤 내용으로 쓸지를 목차를 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목차를 짜기 위해서 남의 목차를 많이 보는 것은 글쓰기에 정말 도움이 돼요.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전에 연표로 되어 있던 황대훈 기자의 일대기 중에 일부를 에피소드를 저희가 접착식 메모지에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강원국 작가님께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 안톤 체홉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 글을 쓰고 쓴 내용을 반으로 접어라. 네. 그리고 앞에 부분을 날려보려고 그 중간부터 시작해라. 근데 이제 그건 좀 과한 방법인 것 같고 네. 책을 쓸 때 자기의 어떤 인생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거기서 시작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어떤 분수령.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하나 쓸만한, 가장 쓸만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생방송. 요거를, 이건 뭐 탬버린만 쳤다니까요. 이거를 서두에 내세우는 거죠. 아, 그게 가장 중심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것의 연원을 따져보면 사실은 씨앗이 있었어요. 토론대회 뭐 수상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기에 나갈 용기를 가졌던 것은 이 어렸을 때의 장시호의 장기전선의 경험이. 이게 이제 과거로 회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밴드 앞에서 넘어가고 공연한 것도 저에게 용기를 많이 주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이제 잠깐만 그럼 언급을 하세요. 탬버린이지만 예. 잠깐만. 불안해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시간도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그럼요.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기서 거네요. 시작해서 거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오는데 결국은 이게 저는 이걸로 이어진 것 같아요. 이걸로 네. 이어졌고 근데 이 글은 항상 시련, 역경, 고난, 이런 좌절, 실패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럼 있는 이런 거 에피소드 하나, 중에서는 하나 넣어주시고. 네, 갈등 상황으로 교통사고 2번. 여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은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직 안 살았는데. 꿈꾸고 있는 거. 자기가 꿈꾸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서전이 과거만 쓰라는 법 없어요. 현재와 미래가 들어가도 되고요. 자서전이 꼭 내 얘기만 쓰라는 법도 없어요. 네. 우리 아버지 얘기, 내 동네 친구 얘기 다 들어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얘기만 쓰려고 특히 내 과거의 기억만 쓰려고 그러니까 거기 갇히면 별로 쓸 말도 없고 그러니까 확장을 아니 심지어 그 당시 내가 60년대 태어났다면 60년대 사회가 어땠다 우리 동네가 이랬다 이런 거 다 써도 돼요. 양비자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작품집이 있습니다. 소설집이 있는데 거기다 원미동 이야기인데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인들을 네. 통해서 나를 투영시킬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렇기도 하고 내가 거기 상황에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쓰다 보면. 그렇군요. 이렇게 강원국 작가님께서 자전적 글쓰기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판넬을 통해 에피소드를 어떻게 나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예시를 들어보니까 김선 박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가님께서 처음 책을 보실 때 목차부터 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대학교 가서 저희 교수님께서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제목을 읽고 그다음에 목차를 읽고 그다음에 서론과 결론 읽고 마지막에 너가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에 가장 연관이 많은 챕터를 중심으로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역순으로
기준으로 글쓰기에도 적용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게 주제 중심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열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저는 좀 관계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소설이라든지 글도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기자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거의 넣지를 않으셔서 예, 좀 자서전이라고 해서 저는 제 얘기만 쓰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주변 사람들과 그런 관계. 근데 방송에 제 사적인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되게 가슴이 좀 떨리고 막 그렇던데 자서전 쓸 때도 좀 그게 좀 두렵지 않을까요? 남들이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힘내세요. 루소가 그 자서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라고 정확한 건 네,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죠. 예. 근데 거기에 자기가 도둑질한 얘기 또 누구를 못 음해하고 이런 정말 부끄러운 흉내를 다 썼어요. 루소 하면 뭐 교육학의 무슨 뭐 아버지 같은 배우고. 존재인데 그분이 자기 자서전 쓸 때 그런 얘기를 다 쓰더라고요. 그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전적 글쓰기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자전적 글쓰기 자서전 하면 대부분 산문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은 시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문을 주로 네. 다루고 계신데 이렇게 글 구성하는 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렇게 구조를 미리 정해놓고 쓰지는 않는 편이고 네.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서 출발하는 편이에요. 가령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하늘이 높다, 하늘이 네. 파랗다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네. 이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찾는 거죠. 그럼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 제가 그 밖을 바라봤는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네. 제가 썼던 문장이 있거든요. 하늘이 찡그렸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뭔가 좀 다른 발상과 다른 시선에서 나오는 어떤 문장이 다음 문장을 불러드리기가 좋더라고요. 네, 저는 오은 시인님의 시 중에 그 스프링이라는 시를 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뭐 더블린, 텀블링, 텀블링, 스프링 네. 이렇게 링, 라임을 린 하셨구나. 이런 뭐 이렇게 좀 비슷한 단어 네. 글자를 사용해서 언어 유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단어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요, 가군, 라임이라고 하죠. 가군을 활용해서 그 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의 어떤 그 구성되는 원리가 미국처럼 뭐 TION이면 명사형이고 RE로 시작하는 동사가 쭉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편인데 힘드니까 불가능하니까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걸어 모으고 단어들을 모아서 저는 그래서 그걸 다시 재조립하고 배치하면서 좀 시를 구성하는 편이기도 하는 셈이죠. 네, 랩 그렇군요. 같은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맞아요. 제가 많이 심지어 힙합하는 친구한테도 랩을 하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 친구는 노래방에 갔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않는다고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실상을 받고 아니, 실제로 하지만 제 시 중에 일부는 그 힙합 가수의 노래에 실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글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글의 구성이 뼈대라면 이제 문장, 살을 어떻게 붙일 건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을 좀 더 매끄럽게 그리고 멋지게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자, 필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인터뷰나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실 때 필사를 해라라는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필사라는 것은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필사를 할 때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라는 것은 아니고 네. 조금 어려운 책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이유는 네. 뭐냐면 오정희 작가님이나 박상룡 작가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이유는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주술호응이 안 돼요. 왜냐면 복합 구조이기도 하고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어와 그 수어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쓰다 보면 예. 길을 잃게 되는 네, 거군요. 뭐뭐 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 주어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문장이 다 길거든요. 네. 근데 호흡이 그렇게 긴데도 비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단련하는 데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걸로 시작하면 내가 네. 오히려 문장을 쓸 때는 좀 더 자유자재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어려운 어떤 그 과제를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가급적 단문으로 쓰시고요. 네. 혼문장. 그러니까 긴 문장 말고 짧게 혼문장으로 단문으로 쓰시고 두 번째는
쓰시고 나서 불필요한 걸 다 걷어내는 거. 없어도 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거. 네. 또 세 번째로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 맞아요. 아까 이제 주술 얘기하셨는데 소리내 읽어보면 네. 주술이 안 맞으면 뇌가 알아요. 맞아요. 갑자기 이상한 걸. 그 대목에서 멈춰서요. 이거 좀 이상한데 멈춰서거든요. 그러니까 단문으로 쓰고 군더더기 드러내고 소리내서 읽어보면 그 뭐 문장 아니 못 쓸 문장은 쓰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잘 쓰기 위해서 난 이만큼 노력해봤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뭐 방송 기사의 문장이라는 건 사실 기교가 많이 필요한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 기사는 대부분 보면 인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누군가 한 말을 인용하고 어떤 기관에서 낸 자료를 인용하고 혹은 어떤 그 관공서에서 새로 들어가는 제도나 정책 같은 거를 인용하고 그 계속 남들이 내놓은 문장이나 말이나 그 잘 쓴 것들을 계속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쫙 축적을 해 놓은 다음에 네. 필요할 때 적수적소에 꺼낼 수 있게 이걸 제 걸로 만들어 봐요. 이 문장들을 누가 이렇게 말해서 되게 멋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필요한 맥락 이걸 딱딱딱 갖다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그걸 되뇌어 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에다 인용해서 부착시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원 저작자는 사라지고 이렇게 제 문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제 문장들 쫙 축적을 시켜놓고 나면 다음에 어떤 논쟁을 하거나 어떤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그 내용들을 착착착착 갖고 와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쫙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수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자서전 쓰기를 위한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스스로 자서전을 쓰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신 자서전을 써주는 특별한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 교육저널팀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뭉클스토리 대표를 맡고 있는 정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뭉클스토리 대표를 같이 맡고 있는 이민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자서전을 쓰고 싶지만 직접 쓰기가 많이 어렵고 심리적 장벽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뭐 글쓰기나 여러 가지 뭐 책을 구성하는 부분부터 이제 A부터 Z까지 좀 도와드리고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손이 되어드리고 있는 청년들. 이들이 자서전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2010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삶을 제가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와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우리 가족의 뿌리, 가족의 역사를 아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 세대들의 자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구술 인터뷰나 문자, 사진 등 삶의 조각을 하나로 모으며 자서전을 만드는 청년들. 어르신들이 완성된 자서전을 품에 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을 기록하고 싶다는 뜻을 전할 때 가장 뿌듯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 더 특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과 함께 생존 독립운동가들의 자서전을 만드는 겁니다. 독립 유공자들 중에서 생존하신 분들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들과 그분들의 행적들을 이렇게 책으로 자서전으로 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을 하셨던 노동훈 지사님의 삶을 자서전에 담아내고 있는 학생들.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탓에 작업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학생들은 꼭 이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싶답니다. 설마 생존 독립운동가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살아 계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들을 통해서 생존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아직도 꽤 많이 남아 계시고 또 그분들의 업적을 빨리 발굴해서 저희들이 재조명을 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라는 거를 자각을 하게 되었고, 독립운동가들의 자서전 외에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청년들. 이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을 해서 지금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그 책을 보고 좀 용기 내서 많은 분들이 자서전 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서전으로 윗세대의 삶을 기록하며 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자녀들이 부모님께 자서전을 제안하고 또 생존해 계신 독립운동가들을 대신해서 자서전을 작성해준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녀가 뭐 부모와 아니면 조부모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편견을 없애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제가 통일교육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탈북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제 같이 연구하신 선생님 중 한 분이 이제 탈북자분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탈북자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의 굴곡진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뭐 제3세계에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이제 성찰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자서전 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글쓰기라든지 이제 소통의 기회를 통해서 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다양한 그룹, 뭐 다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소외되어 있는 그 그룹들이 좀 더 자신들의 얘기를 많이 하는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사실 저 친구 우리 학생들 하는 거 보니까 그 어른 세대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그 사회적 자산화하는 일이구나. 네. 그게 이제 저분들 돌아가시면 그 경험들이 다 묻히는 거 아니에요. 네. 기억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그 사회적 자산이 되는 거죠. 네. 적어도 책 한 권 정도를 써서 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크리스도 지금 어린 자녀가 있는데 나중에 커서 딸이 네. 아빠에게 자서전을 권유한다, 제안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뿌듯하겠죠. 네, 그런 소리 안 하겠지만 정말 꿈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그 사람이 한 권의 책이다. 네. 한 명의 인생 한 권의 책이다. 이런 표어로 사실 뭐 교육청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뭐 지자체라든지 그 사람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작업들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뭐 그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사람 대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강연을 하는데 그 강사를 모시는 거를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배우듯이 이렇게 강연을 풀어내는 게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게 책을 읽어주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요. 평생학습 쪽에서 많이 진행되는 분야고요. 또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책이 될 수 있다면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라는 도서관에 꽂는 것도 우리 사회가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동네 어른이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사라졌다. 오늘 1시간 동안 자전적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글쓰기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황대훈 기자가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아직 뭐 글쓰기 교육이 뭐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찾아보니까 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은 많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플러스 센터 같은 곳에서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강좌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복지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혹은 뭐 언론사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그리고 글쓰기 동영상 많은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네. 동영상 플랫폼에 있는 무료 동영상 중에도 글쓰기 혹은 자서전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요령들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혹은 또 서점에 가시더라도 글쓰기를 어떻게 쉽게 하는가, 어떤 질문을 던져서 쓸 것인가, 또 나에게 쓰는 어떤 무슨 노트 이런 식으로 또 혼자서 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시니까 처음에 글 쓰는 게 어렵다면 이런 것부터 시작하셔서 글쓰기를 연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면 있는 책들 중에 우리 강원국 작가님의 책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강원국의 글쓰기가 틀림없죠. 최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글을 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쓸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자서전은 과거 기억을 떠올려야 하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떠오르지 않아요. 살던 곳도 가봐야 되고요. 앨범도 들춰봐야 되고 내가 어렸을 때 유행하던 노래도 들어봐야 되고 네. 친구를 만나서 학창 시절 얘기도 나눠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자서전 쓰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쓸거리, 글감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은 시인님은 우리 글쓰기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그 순간을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루는 24시간이고 항상 잠들기 전에 오늘도 잘 살았다, 바쁘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 머릿속에 남는 장면은 한두 장면에 불과하거든요. 그때가 내가 가장 생생하던 시간입니다. 그 네. 시간을 몇 줄의 메모로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글쓰기 관련해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결절인데요. 결절이라는 단어는 바로 맺혀서
이루어진 마디입니다. 마치 팔꿈치 관절 같은 거죠. 네. 결절이 있어야 그 인생의 방향도 다른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 결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까 내 인생을 여기로 오게 만들어준 순간들이 뭐가 있었는지 돌이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당장 일기부터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기를 쓴 지가 언젠지 모르겠는 그런 좀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사소한 것들부터라도 하나씩 적어 나가시면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 박사님, 해외에서는 이런 글쓰기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나요? 서비스라기보다는 거긴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영국에서도 살았고 독일에서 살았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아니면 어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감정 이런 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 또 이게 학교 교육에서 뭐 독서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글쓰기 교육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그거를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전인적이면서도 다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서비스 프로그램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렇게 풍토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적으로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보시고 자전적 글쓰기, 자서전 쓰기를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작가님 그리고 시인분께서 이제 업으로 삼고 계신 입장에서 이것만은 명심하고 기억해라라고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고요. 그냥 쓰세요. 내가 이렇게 쓰면 누가 뭐 많이 볼 것 같고 그래서 주저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써라 일단. 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썼던 글들은 나를 위한 글이었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내가 멋진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의 역량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글쓰기였는데 자서전은 나를 향한 글쓰기 같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것으로 나아가고 있었구나. 나를 응시하고 들여다보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 역설적으로 나를 위한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저널은 나는으로 시작하는 인생 이야기, 자서전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저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자전적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신간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2019년 1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삶, 소중한 나의 삶의 기록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EBS 교육저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